일본의 지역이 어떻게 변천됐었는지를 쭉 보면 우리나라 지방의 이제 생로병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지방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고 오해들을 엄청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떻게 그렇게 옷이 다 젖으셨어요? 올 거면 연락을 하고 와. 아니, 비 오는데 갑자기 형 촬영이나 하시죠 하면 야 이거 뭐 다 젖었네. 아니 형님, 녹화가 딱 잡혀있든 안 잡혀있든 긴장하고 있어야 돼? 아니 그럼요, 무조건 준비가 돼 있어야죠 형. 아니 뭐가 갑자기 얘기를 하고 오면 어떡해. 네. 아니 지난번에 그 일본 얘기 계속 또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수도권 얘기했으니까 지방 얘기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맞아. 지방 얘기 한번 가자고요. 맞아.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죄송하지 뭐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말씀을 쭉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다들 많아 하시잖아. 네. 그래서 그때 화두로 던진 게 일본의 그 지방 지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 네, 그럼요. 자, 일본의 지역이 어떻게 변천됐었는지를 쭉 보면 우리나라 지방의 이제 생로병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일본의 지방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일본은 지방 소멸, 인구 소멸 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너무 많이 나오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방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고 오해들을 엄청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은 생각보다 먼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그거를 우리보다 당연히 먼저 했겠지. 네, 그랬겠죠.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죠. 메이지 유신도 또 먼저 훨씬 이전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1960년대부터 벌써 일본에는 지방 이러다가 사람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방 위축, 축소, 지방 경기의 뭐 비활성화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 60년대부터 벌써. 그리고 그게 본격화된 건 이제 70년대 들어서부터 더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행운 속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불행 속 행운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 뭐야? 오일 쇼크. 맞아. 우리 채널에서 많이 다루잖아. 많이 다뤘지. 이 오일 쇼크가 일본의 지방의 소멸을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오해를 만들게 한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 그래요. 자, 그 당시 일본 청년들도 일본 그 각 지방에서 농사 짓거나 임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이제 일본도 고부가가치 중공업, 그 다음에 제조업, 그 당시 일본은 또 전기, 전자가 그때부터 벌써 붐이었거든, 70년대. 태동하던 그런. 그렇지. 그렇죠. 이제 라디오, 세탁기, TV 만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큰 회사에 일하고자 각각의 근처에 있는 산업도시들, 그러니까 나고야라든가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동네로 다 그냥 직장 찾아서 이사했던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어. 일자리 찾아서 이동하는 거는 다 비슷하네요. 그럼. 그런데 갑자기 오일 쇼크가 생기니까 그 많던 회사들 중에 일부가 망했겠지. 그리고 일부는 우리 회사가 이거 도저히 신사업은 이제 못하겠다. 예전 하던 것만 하고 사업 위축, 축소 해서 고용했던 애들을 내보내거나 안 뽑거나 덜 뽑거나. 맞아.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고향에서 직장 구했기 때문에 이사 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70년대 초반, 그리고 70년대 중반 이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때 다시 고향으로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선 전 세계에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제일 먼저 걸어갔던 일본이다 보니 전례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 야, 경제 안 좋아지면 고향 떠난 청년들 다시 돌아와. 이 인식이 많았던 거야. 데이터가 잘못 쌓였구나. 이렇게. 그렇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지 할 일 없으면 다시 고향에 오더만 이렇게 하면서 좀 안일하게 대응을 했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70년대 초반에는 직장을 잃은 일본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회귀해서 고향에서 그냥
일을 좀 했어. 농사일을 하던 어업일을 하던 뭐 하다가 다시 일자리들 요즘 구한다. 사람들 요즘 채용한다 그러면 다시 나도 도시에서 폼나게 살아봐야지 하고 고향에서 아빠 그냥 나 다시 취업할래요. 그럼 그래라 이놈아 하고 다시 취업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지금의 산업구조 그리고 80년대부터의 산업구조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술 4, 5년 뒤에 또 그 기술을 쓸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오일 쇼크 때는 좀 희한한 일이 생긴 거야. 1차 오일 쇼크 끝나고 나서는 자신이 실직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도시로 왔는데 2차 오일 쇼크가 딱 됐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도시로 다시 올 때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확신 아닌 확신이 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U턴이 아니라 J턴을 했어. J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고향에 또 가기가 쪽팔린 거지. 네. 속된 말로. 네, 5년 전에도 말이야, 서울에서 실직했다고 와서 또 오더니만, 또 무슨 또 2차 오일 쇼크니 뭐니 뭐 해가지고 또 왔어. 이게 쪽팔리잖아. 그래서 이게 U턴은 원래 출발했던 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예. J턴은 중간 언저리로 온다는 거지.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경북 출신이야. 예를 들어 경북의 청송이나 뭐 영주나 상주 뭐 이런 데 출신이라고 쳐봐. 그러면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쯤에 다시 돌아온다? 약간 충북 한 청주 아니지. 그러면 그건 타지잖아. 대구로 가야 대구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J턴 그 지역의 거점 중핵 도시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던 거 마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다시 꾸사리 먹기도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J턴을 또 일부 많이 했었어. 그러다 보니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오라 국제적인 경제가 안 좋아지고 오일 쇼크 등등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경기가 도래하다 보니 오히려 특별시의 인구는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광역시의 인구가 늘기 시작한 거야. 지방의 거점 도시들은 더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거점 도시가 오히려 탄탄해지니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 그걸 모티브 삼아서 지방의 중핵 도시들은 다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한다 라는 이상한 그 뭐라 그러지? 데이터들을 얻어간 거야. 네, 그렇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198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지. 플라자 합의. 맞아. 플라자 합의. 갑자기 일본의 엔화 가치를 두세 배 이상 올려버린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일본 제품들에 특히 일본의 그 당시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가전제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관세 100% 부과했거든. 와, 근데 이 관세라는 건 통상적으로 최종 제품 가격에 부과되는 거야. 그럼 관세 100%라는 건 최종 제품 가격이 얼마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는 2배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프라자 합의로 환율 두세 배 올렸어? 거기다 관세 100% 부과했어. 그러면 가격이? 몇백 %예요, 도대체? 5배 이상 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도요타 자동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 일본 내부에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관세 때문에 안 되죠. 관세, 환율 등등.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조는 인건비 싸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대 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일본 땅값은 이미 천정을 찍었고. 그때는 뭐 최고점을 찍는 시기였잖아요. 80년대 중반부터. 그럼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 일본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다는 건 이건 미친 짓이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일본의 주요 핵심 산업군들이 공장을 그때부터 대거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한 러시가 거야. 시작됐구나. 그래서 도요타도 지금 일본 내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 생산하는 차량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청년들이 도시에서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이제 일본 청년들이 정말 황망해지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뭐 어디에서 내가 털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 본사 어디 있어? 서울. 서울 어디?
두 개 쌍둥이 빌딩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저기 최고의 경제 유튜브 채널의 PD님이 아니 이런 양재동 양재 인터체인지 그 나간 두 개 서 있잖아요. 삼성 본사 어디 있어? 삼성 본사 강남. 그렇지. LG 본사 어디 있어? 여의도 아니면 여기 아마 마곡 쪽 왔다 갔다 있을 거야. 자, 그런데 LG 공장 어디 있어? 창원에 있지. 역시 달라. 현대차 공장 어디 있어? 울산. 그렇지. 삼성 공장 또 어디 있어? 평택 뭐 용인 뭐 화성 뭐 많지. 많죠. 너무 많죠. 정답을 한 거야. 내가 방금 뭐가 해외로 이전했다고 그랬지? 생산 기점. 그 생산 기점은 일본으로 따지면 동경에 있겠어, 중핵 도시에 있겠어? 중핵 도시에 있었죠. 그렇지. 아까 두 번째 샥을 받았을 때 제이턴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 제이턴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거기 이런 생산 거점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뭐 해외로 빠져나가면은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자, 우리 SK 하이닉스도 청주에 공장 있잖아. 충북 청주. 거기에 그 청주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청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뭐 거의 유령 도시 되겠죠. 그렇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있었던 그런 생산 거점 도시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이제 청년들은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제이턴을 해서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나 청주처럼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공장이 해외로 간다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냐. 마저 유턴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다시 백해서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올 것이냐. 대부분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 서울로 왔겠죠. 맞아. 그런데 서울로 오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어. 그런데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어. 왜? 지방에 일자리도 문제지만 일자리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그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 정주 여건이 깨져버렸어. 맞아요. 애를 키울 수가 없고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가 없고 내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야. 맞아요. 왜? 나는 제이턴을 해서 내 고향 언저리에만 살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경북 얘기 너무 했으니 전북이라고 치자. 나는 전주쯤 어디에서 산 거야. 그 근처에 있는 익산이나 다른 데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대부분 전주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익산이나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결국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뭔가 큰 좀 굵직한 고관여 제품들을 살 때 그때는 전주에 와서 사면 되니까 전주에만 매장을 유지하자, 전주에만 인프라를 조성하자 이런 업체들이 많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주에만 바글바글하게 뭔가 인프라가 조성된 거야. 그런데 전주에 공장 사라진다고 하니 내 고향 익산이나 근처에 있는 데로 돌아가려고 했더니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순서가 지금 이뤄지고 있거든.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읍이나 면 단위에서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일단 병원부터 없어져요. 맞아요. 병원이 없어지고 그 다음 인구가 더 줄잖아. 마트랑 식당이 없어져. 맞아요. 그러면 내가 오랜만에 이제 평생을 살려고 이제 노년이 돼서 중후년이 돼서 장년층이 돼서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마트가 없는 곳이다. 그렇죠. 아침에 그냥 밥 먹으러 가족들끼리 나가려고 했는데 식당이 없다? 인구가 더 줄면은 미용실도 없어진대요. 그렇지. 머리를 못 잘라. 마트도 지금은 우리 어떤 정도인지 알아? 너 저기 경북이나 전남이나 강원도 일부 마트 가봤어? 가보긴 했겠지만 눈여겨보진 않잖아요, 보통. 하긴 너는 결혼 안 했으니까. 자, 거기 가서 애 기저귀 주세요 하면 기저귀를 안 파는구나. 없어. 애들이 없으니까. 물건을 아예 안 갖다 놓은 거야. 그렇죠. 먼지만 쌓이죠. 그러니 내가 뜻한 바 있어. 나는 고향에서 애들 산 좋고 물 좋은데 자연을 벗삼아 키워야지 해서 갔는데 기저귀 하나를 못 사는 거야. 그럼 분유라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뭐라 하는지 알지? 자꾸 시비 걸지 마. 그렇게 되는 거야. 일본에서 그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지자체가 너무 많아졌어.
이미 그 동네에선 애를 키울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 사라져버린 거야. 학교가 자꾸 폐교되니까 또. 뭐 학교뿐이니 그냥 일상이 안 되는데. 뭐 어린이집이 있어요. 뭐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 바로 그러다 보니 일본은 자연스럽게 그 경제에 갔었을 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었던 지자체가 단 한 지자체도 없었어.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코로나19 이후 지방 소멸에서 다시 갱생하는 지자체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요? 그런데 그 지자체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나마 찾을 법한 뭔가가 있는 도시. 거기에 갑자기 청년들이 좀 몰린 거야. 지방의 흐름은 이렇게 귀결돼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거야.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방의 부동산에 실수요자가 있을까 없을까?